AI 혁명, 다들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력어는 뭘까요? 그리고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는 현대판 거물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번 파고 들어보죠. AI 하면 보통 반도체, 데이터 이런 걸 떠올리시죠? 맞습니다. 근데요, 이것들 말고 AI가 정말 어마어마한 양으로 집어삼키는 자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전기입니다. 올해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만 무려 183테라와트시. 와, 183테라와트시.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솔직히 바로 감이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인구 2억 4천만 명인 파키스탄이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AI가 커가는 속도만큼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서 2030년이 되면 지금의 2배가 넘는 426테라와트시가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2배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반도체가 AI의 심장이라면 전기는 AI의 피다. 그렇죠. 심장이 뛰려면 피가 계속 흘러야 하잖아요. 바로 이 피, 즉 전기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쥐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 사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완벽하게 증명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AI 전쟁에서 이기려는 빅테크들의 전략이요. 19세기에 존 디 록펠러가 산업혁명을 장악하기 위해 썼던 그 전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록펠러의 전략,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죠. 그는 리스크가 큰 석유 시추, 즉 기름을 파내는 일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 대신에 뭘 했냐? 파낸 기름을 정제하고 운송하는 그 중간 과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파이프라인을 쥐고 흔든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시장의 90% 이상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힘은 기름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빅테크가 록펠러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석유 파이프라인, 즉 전기 파이프라인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이 3단계짜리 밸류 체인입니다. 첫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둘째, 만든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송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지에서 전기를 나눠주고 열을 식히는 배전과 냉각.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각 단계를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거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첫 단계인 발전부터 한번 볼까요? 1단계 발전. 말 그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거대한 저수지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저수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찾아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미국 최대의 원자력 발전사인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하고 무려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이게 딱 록펠러 전략이잖아요. AI 시장의 최고 큰 손들한테 앞으로 20년 동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겠다. 즉 전기의 흐름을 꽉 잡고 놓지 않겠다는 거죠. 자, 저수지에서 물이 펐으면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옮겨야겠죠? 그걸 위한 고압 파이프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2단계, 송전입니다. 이 파이프를 까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퀀타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낡은 전력망을 싹 다 갈아엎고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콸콸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송전선을 깔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길을 닦아서 전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전기가 데이터 센터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서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쓰고 동시에 AI 칩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이 수도꼭지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버티브입니다. 이 회사는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GPU가 과열돼서 녹아내리지 않도록 하는 특수 액체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전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주고 시스템 전체가 다운되는 걸 막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단일초도 멈추면 안 돼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기저부하 전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조건 때문에 모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양광이나 풍력,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요, 전기가 끊기잖아요. 이런 간헐적인 에너지로는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는 AI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죠.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자력이 이 게임의 최종 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마치 군비 경쟁하듯이 원자력 발전소랑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정적인 전기, 즉 에너지 흐름을 독점하는 회사가 결국 AI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건 그냥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따분하다, 움직임도 없다고 여겨졌던 전력회사 주식들이요, 갑자기 가장 핫한 AI 인프라 주식으로 변신한 겁니다. 한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시장의 슈퍼스타가 된 거죠. 여기 보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GD 버노바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에너지 회사였는데 지금은 AI 시대의 심장의 피를 공급하는 핵심 동맹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한번 보세요. GE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에너지 회사 GE 버노바의 주가인데요. 상장하고 딱 1년 만에 무려 350%가 넘게 올랐습니다. 350%요!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책임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시장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150년 전 록펠러는 석유로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은 바로 이 전기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주는 이미 시작됐고요.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시대의 새로운 록펠러가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에 쥐게 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힘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요?